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오늘은 뇌성마비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성마비는 뇌가 성숙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생후 24개월 이전에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뇌성마비에서 뇌 손상이 발생하는 시기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 시기에 발생하는 산전기, 그리고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서 생후 24개월 이전에 발생하는 뇌병변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나는 과정에 주산기에 뇌 손상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태어난 이후에 뇌 손상을 입어서 뇌성마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약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뇌성마비를 처음으로 보고한 것은 영국의 정형외과 의사인 존 리틀이 되겠습니다. 닥터 리틀은 지금 우리가 뇌성마비라고 보이는 경직성 마비 아동을 보고하면서 분만 과정에서 난산에 의한 뇌손상이 관여된다는 첫 보고를 1861년에 하였습니다. 이후에 한동안 뇌성마비는 분만 과정에서의 난산으로 인한 뇌손상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다수의 연구 결과로서 뇌성마비의 약 10%만이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뇌병변과 관련이 있고, 대부분은 분만 과정이 아닌 분만 전에 또는 미수가 분만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발생한다는 것으로 개념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분만 과정에 발생한 뇌성마비라고 진단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이것은 탯줄이 탈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것을 제대 탈출이라고 합니다. 탯줄이 아기보다 먼저 산도로 내려가게 되면 아기가 분만하는 과정에서 혈액 공급이 차단이 돼서 뇌에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갑자기 자궁 파열 등이 있어서 아기로 가는 혈액이 차단이 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태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뇌성마비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산기에 발생하는 뇌성마비라고 진단하려면 아기의 상태가 너무 나빠서 피의 pH가 산성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조산아에서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산기에 발생하는 뇌성마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산 자체가 위험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한 주산기에 발생한 뇌성마비는 반신마비 등은 포함되지 않고, 예를 들면은 분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혈액 응고의 문제라든지 감염 또는 여러 유전성 질환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는 이것의 원인에 의한 주산기의 난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고, 또 하나는 주산기에 커다란 이상이 있었다, 탯줄이 먼저 나온다든지 자궁 파열 등이 있는 이러한 커다란 사건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아기의 심장의 박동이 매우 늦어져야 되고, 그리고 아기가 출생한 지 5분이 되었는데도 아기가 매우 호흡이 되지 않아서 아프가 스코어가 매우 낮다. 그리고 뇌뿐만이 아니라 콩팥 등등의 다기관의 손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MRI를 찍었을 때 급성기의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맞춘다면 주산기에 발생한 뇌성마비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뇌성마비가 주산기의 난산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주산기에 발생한 뇌성마비는 약 10% 미만입니다. 만사가에서 주산기에 발생하는 뇌손상이 있는 경우에 MRI는 이와 같은 특별한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이 아동은 분만 과정에서 제대 탈출이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심하게 뇌 손상을 받은 경우인데, 만사가에서 발생하는 특징적인 뇌 손상을 보일 수 있고, 이러한 소견이 있어야 주산기에 발생하는 뇌성마비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출생 후에 발생하는 뇌성마비도 있습니다. 아기가 출생해서 24개월 내에 뇌에 어떠한 손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뇌성마비를 출생 후 발생 뇌성마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 15%가 출생 후에 발생하는 뇌성마비로 보고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경기 등으로 인해서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출생 후에 추락이나 외상으로 인해서 뇌에 손상을 받는 경우, 뇌염 등이 있는 경우, 이런 원인으로서 출생 후에 뇌성마비가 발생할 수 있고 약 15%가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뇌성마비의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조산아와 저체중아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료인데 전체 뇌성마비 중에서 약 60% 정도가 조산아이거나 저체중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성마비는 1000명의 아기가 태어났을 때 2명의 꼴로 뇌성마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출생 시의 체중이 2500g 이상인 정상 출생아는 1000명당 1.1명이 발생하는데 출생 시 체중이 1000g 미만이면은 1000명당에서 147명이 뇌성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 체중아에 비해서 약 130배 정도 더 많이 뇌성마비가 발생합니다. 출생 시 체중이 1000g에서 2500g인 경우에는 1000명의 아동 중에서 15명이 뇌성마비로 발생합니다. 미숙아에서 뇌성마비를 유발하는 중요한 2가지 뇌의 병변은 뇌에 출혈이 있거나 뇌실주의 백질연화증입니다. 미숙아에서는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뇌출혈도 훨씬 더 많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뇌출혈 3기, 4기가 있는 경우에는 뇌성마비의 주요한 위험인자가 되겠습니다. 뇌출혈이 있고 뇌실 안에도 출혈이 있고 뇌실이 확장되어 있는 것을 미숙아에서 뇌출혈 3기라고 하고, 이러한 뇌출혈이 같이 있으면서 뇌 조직에 이상이 발생하는 것을 뇌출혈 4기라고 합니다. 조산아에서 발생하는 뇌출혈 3기나 4기는 이후에 뇌성마비가 될 수 있는 위험인자가 됩니다. 뇌출혈이 있는 경우를 뇌초음파를 볼 수 있고, 뇌실이 확장되어 있는 3기 뇌출혈입니다. 뇌출혈뿐만이 아니라 뇌 조직에도 이상이 있는 4기 뇌출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에 공급되는 혈액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뇌실주의 백질연화증입니다. 이 뇌실주의 백질연화증은 32주 이전에 조산아에서 발생하는 허혈성 뇌질환입니다. 만사가로 출생했는데 뇌성마비를 의심하는 소견이 있어서 MRI 촬영을 했더니 뇌실주의 백질연화증이 생겼다면, 어머니가 인식을 하고 있건 인식하지 못했던 뇌실주의 백질연화증은 어머니 뱃속에서 특히 32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뇌 조직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뇌 조직이 괴사되는 것을 뇌실주의 백질연화증이라고 합니다. MRI 상에서는 이와 같이 뇌실 주위에 이상 소견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32주 이전에 조산아에서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뇌실주의 백질연화증이고 뇌성마비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산모가 임신 중에 감염 질환에 걸리는 것도 뇌성마비의 커다란 원인입니다. 특히 임신 초기가 중요한데, 임신 초기 3개월 사이에 풍진, 매도 또는 기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경우에 뇌성마비의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또는 임신 중에 엄마가 약물이나 알코올 등에 중독되는 경우도 산 전에 발생하는 뇌성마비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어머니가 임신 중에 감염이 있을 때 그것은 태아의 감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태아의 염증 반응은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이 있고, 이러한 염증 물질들은 태아의 뇌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을 매개하는 요인들은 정상적인 뇌 발육에 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라 뇌가 손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또한 아기가 출생했는데 황달이 심한 경우에도 뇌성마비의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조산아 아동들은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조산아는 특히 황달이 많이 걸릴 수 있고, 황달이 심한 경우에 빌리루빈이 뇌에 침착을 해서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한 뇌성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뇌성마비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